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야당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야당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이렇게 명명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글쎄 뭐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국가적 위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국가적 위기를 우리가 처리하고 해결하는 이 방법이 너무 저급하다는데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선 정치인들이 앞뒤가 맞지 않고 말을 마구 뒤집고 때는 이때다 하고 공격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게 실제 국가적 위기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대로 국가적 위기라 한다면 오히려 야당이 박근혜 정권이,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헌법적 질서 안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파트너로서의 도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깨졌던 것은 야당에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국 중립내각을 만들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당에서 거국 중립내각 구성하자, 국회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요구하자, 그러고 사건은 특검에 맡기자. 다 야당에서 요구한 겁니다. 근데 야당에서 요구한 거를 여당이 그렇게 하자고 화답을 하니까 그 다음날로 거국 중립내각을 하지 못하겠다고,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진상조사 끝난 다음에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자. 근데 이거는 진짜 무책임한 거였어요. 그럼 진상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거국 중립내각 하지 말자는, 또 진상조사가 시간이 길어지고 하면 그러면 정부는 이렇게 파산한 상태로 그대로 놔두란 말입니다. 그러고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고 비서실장 임명하고 하니까 자기들하고 상의를 안 하고 국회 동의를 얻지 않고 총리를 임명하고 비서실장을 임명했다고 이제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나라냐 라고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아니, 자기가 뭐 대권에 도전한 잠룡 중에 한 사람으로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금도를 자기가 어기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5년 임기를 맡은 대통령 보고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고. 안철수 의원 눈앞에는 국민이 없어요. 국민이 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 그 지지도가 10% 이하로 떨어지니까 나머지 90%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언제 국민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고 물어본 적 있어요? 대통령이 아니라고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그건 뭐냐면 선전선동이에요. 선동. 국민들을 더 분격 일으켜가지고 현 정부에 항거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아마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법치국가입니다. 책임감들을 느껴야 되는데 너무 무책임한 언행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야당 의원들 진짜 이럴 때 각성해야 됩니다. 야당도 국정 운영의 한 파트너예요. 한 부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말대로 이게 국가적 위기라고 하는 거지, 한 파트너, 국정 운영의 한 파트너로서 어떻게 이 국가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할까? 대통령을 도와줘야 됩니다. 또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당 지금 뭐 친박 비박, 아니 국가적 위기라고 하는데 무슨 놈 친박이 있고 비박이 있어요? 그래갖고 또 뭐 지도부는 다 사퇴하라. 거기서 또 싸움질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 쌈질하는 거를 정치로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들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쌈질만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치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고 또 국가 문제를 논의를 하면서 합의를 하고 해서 국가와 국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정치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물론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어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하는 건 있어요. 그거는 국회가 하는 거고, 정치 집단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야당은 여당의 한 파트너예요. 또 그 여당 야당은 전부 정부의 또 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넓은 의미에서 정부의 그게 전부 국가를 운영하는 한 요소들이라고요. 그럼 잘못하는 건 물론 견제하고 비판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런데 국가적 위기라고 하면서 그거를 해결해 나갈 생각은 안 하고 더 부추기고 더 갈등을 일으키고, 응? 매일매일 서로 싸움하고 갈등 일으키는 거면 국민한테 보여주겠죠. 이럴 때일수록 이제는 상식으로 돌아가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먼저 국가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 최순실 게이트를 아주 무섭게 가차없이 해결해야 돼요. 처단할 건 처단하고 전부 발본색을 할 건 발본색을 해서 이참에 자기 주위에 있던 그 최순실의 그 그림자를 다 걷어내야 돼요. 읍참 순실해야 됩니다. 그러고 남은 1년 4개월 남은 임기 이 기간을 진짜 국가를 위해서 이 정권의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매진해야 됩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아주 모든 건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건 다 나와 있어요. 상식대로 하면 되고 소통하고 국민하고 소통하고 법 절차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면 되고 또 인재를 모아서 적재적소에 사람들 안 치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더 이상 권력형 비리가 없도록 하고. 그렇죠. 이제는 비리라고 하는 건 비밀스럽게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도록 하고. 여태까지 그런 것들이 진행했다면 그런 것들을 발본색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순실 다 뒤져가지고 아예 비선실세 그 국정농단 이거를 전부 다 최순실에 끝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물론 대통령이 주도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최순실의 주위에 있던 그 친인척 또 최순실과 관련을 맺었던 무슨 정치인들 관료들 전부 다 그냥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될지도 몰라요. 그거 다 걷어내는 겁니다. 그게 필요해요 지금. 맞습니다. 싹 그냥 이참에 그냥 그럼 정리를 하는 거죠. 그건 또 계속 이제 그건 그 한쪽에서 그렇게 하면서 또 국정 운영은 국정 운영대로 또 대통령의 권한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그 권위와 권한으로 나라를 올바르게 빨리
국정을 정상적으로 궤도로 올려놓으면은 아마 지지도가 옛날 지지도 40% 50%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지지부진하고 또 명쾌하게 하지 않고 그냥 또 얼버무리고 2년 전처럼 이렇게 어떻게 덮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회복 불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1년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뭘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또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은 자기 대통령 임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성공해야지 자기가 실패하고 여기서 이 최순실 게이트를 잘못 저기 하면은 당신의 아버님인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누를 끼치는 그렇게 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함께 죽는다는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네, 간단히 한 줄 멘트 해주시고 네, 자유토론으로 들어가시죠. 한 줄 멘트. 전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합니다. 이번 기회에 뭔가 좀 보여주세요. 뭔가를 진짜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빨리 대통령 권위와 그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올바르게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국제 정세는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지하게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유토론으로. 막